우리 주변에 꼭 한 명쯤 있죠. 뭐래도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 유전자에 행운이 박힌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부모 찬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핵심은 바로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 벌어진 일을 벌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부터 하게 되니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말이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이때의 반응은 잘 풀리는 사람이든 안 풀리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안 풀리는 사람은 어차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수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반면에 잘 풀리는 사람은 그게 비록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책임의 출처를 따지기보단 지금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태도예요. 수용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손을 놓는 것이고 수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습합니다. 반면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은 문제를 피합니다. 외면하고 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이건 회피성 대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굶었다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요. 인생은행에서의 연체 수수료는 아주 비싸게 돌아옵니다. 게다가 이건 일종의 습관이에요.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그 시작점은 어쩌면 별거 아닌 일에 대한 회피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회피들이 쌓이다가 더욱 크고 많아져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서 나에게 쏟아진다는 데에 있죠. 이런 순간이 되면 작은 일로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이해하죠.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더니 왜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은 그저 트리거가 됐을 뿐이고 응축된 가스가 폭발한 것과 같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풀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감정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피하거나 참으려고 하죠. 심지어는 억압까지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방해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스파이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기력은 이 방향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고, 불안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이야 라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지도이다. 다시 무기력으로 돌아와서 무기력은 다시 삶의 방향키를 능동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배제된 선택을 했다면 통제하지 못했다는 실존적 무기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기력의 감정을 무시, 회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한 후에 그 선택지에 대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다른 감정 하나를 더 언급했었죠.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죠. 많은 분들이 불안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가능성 앞에서 생긴 긴장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땐 오히려 불안함을 견디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의 문턱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선택은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찜찜하고 불안하다면 이때 불안함은 무의식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이 선택 진짜 내 선택인가? 아니면 남의 기준, 유행, 외부의 눈치로 고른 것은 아닐까? 만약 외부의 눈치로 고른 선택이라면 아까 언급한 무기력, 즉 삶에 대한 무력감이 느껴질 거예요.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의사결정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남이 대신 정한 삶을 살면 내부에서는 공허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공허는 우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갉아먹을 거예요. 결국 잘 풀리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내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와 대면하며 감정과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망해도 다음 길을 찾고 오늘 울어도 내일 다시 살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한지의 정도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존재다.
당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 그건 어쩌면 인생이 던진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바로 인생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을 내리는 걸 주저하고 미루고 회피해도 우리에게 성적표로 다시 돌려줄 거예요. 왜? 인생에 무응답 처리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 던진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고 있나요? 그 질문에 떳떳하게 답을 적으셨나요? 만약 그 답을 내리기 어려우시면 제가 진로 관련 코칭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점이 좋은 관점이 아니었고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죠. 그것을 저와 함께 그리고 심리학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네요. 관련된 내용은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